우주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여러분, 지금 우리는 RC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RC 회로에서 우리는 충전 방정식과 방전 방정식을 한번 유도를 해봤어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식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하려면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문제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RC 회로에서 충전되지 않은 축전기와 저항기가 전지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대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기전력 값은 20V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축전기의 충전 용량은 6.6 여기 마이크로 페르시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여기에 저항값이 주어져 있어요. 저항값은 7.50 곱하기 10의 5승 5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스위치를 A의 위치로 놓는데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스위치를 A로 이렇게 놓으면은 회로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이렇게 놓았을 때 무엇을 구하라라고 하고 되어 있냐면 먼저 시간상수 타우를 구하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로에 흐르는 최대 전류 I를 구하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축전기에 저장되는 최대 전하 Q를 구하래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5초 후에 축전기의 전하량 Q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또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유도해봤던 여기 축전기의 충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는 해까지 유도를 해봤었는데 이 해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풀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잘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기에는 값들을 한번 결정들을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먼저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다음과 같은 회로에 대한 의미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회로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바로 이런 뜻인 거죠. 뭐냐면 에너지원은 여기에 있는 기전력이에요. 이 기전력이 쭉 지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오다가 보면은 여기 축전기를 만났어요. 축전기를 만나게 되면은 여기에 전기를 충전해주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원 입장, 기전력 입장에서 보면은 이쪽 축전기에 전하를 충전시키게 주면서 에너지를 잃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전류가 쭉 흘러가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저항을 만났어요. 저항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항을 만나게 되면 이것도 똑같이 여기에서 열이나 빛으로 에너지를 잃는 거죠. 에너지를 잃으면서 다시 이렇게 회로 속으로 들어오는 이런 루프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먼저 여러분들은 꼭 회로도에 대해서 어떤 뜻이 있나 하는 걸 의미를 이해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의미를 이해를 하고 나서 이걸로 곧바로 방정식을 세워서 우리가 풀어서 해를 구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값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 시간상수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간상수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을까요? 이 시간상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시 여기에 좀 전에 유도해봤던 여기에는 RC 회로에 충전 방정식으로 와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시간상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식에 대해서 의미만 잠깐 살펴볼게요.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했듯이 기전력이 있어요. 기전력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저항을 만나게 되면은 에너지를 잃어요. 그러니까 저항을 만나게 되면은 에너지를 잃어요. 여기를 왜 이렇게 써줬냐면 여기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단위가 볼트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우리가 오음의 법칙 V = IR에서 볼트로 이렇게 맞춰준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면 충전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다시 전기를 충전시켜주기 위해서 기전력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잃을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간단해요. Q는 CV라고 하는 식이 있는 거잖아요. 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기 용량을 배울 때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를 전위로 나눠줬잖아요. 이 식에서 보면은 Q는 CV라고 하는 식이 나오잖아요. 이때 우리가 V 입장으로 이렇게 놓게 되면은 여기가 전하량이라고 하는 자체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기 용량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단위가 볼트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충전 방정식을 세웠어요. 어떻게 세운 거냐면 I라고 하는 게 어떤 꼴이었었어요? I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I라고 하는 거는 전류죠. 전류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전하가 이동해 가는 거예요. 전하가 이동해 가는 게 전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전하가 이동해 간다라고 하는 거를 전류의 정의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방정식을 우리가 충전 방정식이다라고 이렇게 놓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 해는 어떻게 구했냐면 해는 우리가 먼저 이런 것들은 변수 분리형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우리는 표준형으로 바꿔요. 표준형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보면은 미분 형태인 거잖아요. 요 앞에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R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통분을 해준 거예요. 통분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에서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이런 형태는 변수 분리형으로 풀려요. 변수 분리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 시간이라고 하는 독립변수와 여기 보면은 Q라고 하는 종속변수로 되어 있어요. 이 두 개를 이렇게 분리를 한 거예요. 분리를 하고 변수 분리형이 나오게
나오게 되면은 그대로 적분해주면 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적분을 이렇게 해줬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건 뭐냐면 틀림없이 시간이 0초일 때는 축전기에 여기에 있는 축전기에 전하를 하나도 안 찼을 때니까 그냥 0일 테고 그리고 시간이 t만큼 흘리게 되면은 여기 전하량은 q만큼 이렇게 충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0과 q로 놓고 이쪽을 0과 t초로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서로 매칭을 시켜서 보면은 의미가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적분꼴은 우리가 인테그랄 r분의 1을 dr로 적분하는 거하고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를 적분을 해서 값을 이렇게 써놓은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가 자연요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함수를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가 전하량이기 때문에 전류는 전하가 움직이는 게 전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를 시간으로 미분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류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RC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타우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간상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RC라고 하는 시간상수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빨리 충전되는가 하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회로를 여기 있는 그래프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상수 타우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여기에는 회로가 얼마나 빨리 충전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타우라고 하는 RC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둬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식도 이렇게 두 가지도 하나 문제를 풀려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해도 이렇게 이해들을 먼저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타우라고 하는 자체는 단지 R에다가 C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해를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상수 타우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타우라고 하는 자체는 R이라고 하는 거 저항인 거죠. 저항값을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C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충전 용량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그 값을 써준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계산하면 돼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마이크로라고 하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우리는 그 값을 고려해서 이렇게 써주면은 여기가 4.95초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단위가 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여기를 시간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문제를 풀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회로에 흐르는 최대 전류 I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회로에 흐르는 최대 전류 I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기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아까 설명을 한 대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거를 킬로프벌츠 또는 여기를 우리가 루프룰에 의해서 교리규칙에 의해서 여기를 먼저 방정식을 써줘요. 그리고 나서 의미를 부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고리규칙 또는 KV의 킬로프 볼테지 룰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식을 그대로 이렇게 방정식으로 쓰게 되면은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축전기와 여기에 있는 저항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잃었다라고 하는 형태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회로의 최대 전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를 하면 돼요. 어떻게 의미를 부여를 하면 되는 거냐면 스위치를 여기서 탁 이렇게 올린 순간, 다시 말해서 t=0인 바로 그 순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축전기는 하나도 전기가 차있지가 않겠죠. 그렇죠? 여기는 다시 말해서 여기는 전기 용량이 0일 거예요. 왜냐면 여기를 이렇게 5% 놨을 때 여기에 있는 축전기는 충전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축전기는 충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탁 올리는 순간에는 여기에는 아무런 전기도 차 있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이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C값은 0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러면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0이 돼서 없어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기전력에다가 저항값을 고려한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전류 I를 구하게 되면은 기전력을 저항으로 나눠주는 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의미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요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기전력은 어디 있어요? 기전력은 여기에 20V라고 줬으니까 20V로 써주고 저항값은 어디 있어요? 저항값은 여기 값이 있으니까 그 값을 넣어서 계산하게 되면은 2.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암페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5승이니까 6승으로 바꾸면은 뒷자리를 이렇게 하나 옮기고 마이크로로 써줘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26.7 마이크로 암페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실제 이 값을 계산을 하면은 2.666 쭉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넷째 자리에서 지금 반올림을 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유효숫자를 고려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올림을 해서 써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회로에 흐르는 최대 전류를 구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축전기의 최대 전하 Q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3번 문제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축전기에 저장되는 최대 전하 Q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에 있는 회로를 해석을 해서 다음과 같이
같이 이렇게 기수를 내놓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여기 고리규칙 또는 KVL로 이렇게 식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의미는 어떻게 부여를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충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지수함수로 이렇게 충전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여기가 지수함수 꼴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축전기에 충전되는 전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지수함수 꼴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무한대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고려를 하게 되면은 이 식에서 시간을 무한대로 고려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의미를 붙일 수가 있냐면 Q라고 하는 자체는 이제 완전히 충전이 돼서 전체 전하량 Q만큼 충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무한대로 가서 전체 전하량 Q만큼 충전이 되게 되면은 더 이상 회로에는 전류가 흐르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전류가 0이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의미를 반드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전류가 0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 방정식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러면 남는 건 이거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축전기의 최대 전하량 Q의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여기는 여기 축전기의 전기 용량에다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전력을 곱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값은 위에서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위에서 두 값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여기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서 6.6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기전력은 여기에서 보면은 20V라고 했어요. 20V로 써주게 되고,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1.32 곱하기 10의 4승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4승이기 때문에 하나 두 자리를 옮겨서 132로 써주고 여기를 마이크로로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마이크로 쿨럼으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 번째 문제까지 해를 구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어떤 거냐면 여기 이 문제 5초 후에 축전기의 전하량 Q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미 여기에는 축전기에 대한 충전 방정식을 구해봤어요. 자, 그러면 그 식으로 잠깐 다시 가보죠. 우리가 이쪽에서 이렇게 해를 구했을 때 어떻게 값이 나왔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충전되는 여기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를 구했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C2라고 하는 건 여기가 여기 이렇게 E라고 쓴 여기는 기전력인 거죠. 그러니까 볼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Q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식이 될 테고, 그리고 여기 RC라고 하는 거는 실제는 RC라고 하는 건 타우죠. 그러니까 이쪽을 타우로 바꿔주고 나서 해를 구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식부터 가지고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여기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값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줬던 그 값을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시간 경과 후에 축전기의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했듯이 이 부분은 뭐를 뜻하는 거냐면 이 부분은 전하량 Q를 뜻할 테고 여기는 타우를 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 자체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전하량과 여기를 타우를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위에서 값을 찾아서 이렇게 대입을 하면 돼요. 총 전하량 Q라고 하는 거는 여기 축전기의 최대 전하량 Q라고 하는 거는 방금 여기에서 구했어요. 그래서 이 값을 갖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서 5초가 흘렀다고 했기 때문에 5초를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타우라고 하는 시간 상수는 제일 먼저 구했어요. 이 값인 거예요. 4.95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4.95초를 이렇게 넣고 이 값을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83.9 마이크로 쿨롱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꼭 한번 계산들을 해봐야 돼요. 근데 계산하기 전에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회로를 충전 방정식을 사온 다음에 꼭 이거를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꼭 먼저 한번 생각들을 해둬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고려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문제를 추가하지를 않았는데 만약에 5번 해놓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초 흐른 후에 전류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서 세웠던 여기 아까 우리가 해를 구해봤던 여기에서 시간이 흐른 후에 전류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값에다가 값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무엇 뜻해요? 이만큼은 여기가 기전력을 저항으로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오메 법칙에 의해서 V = IR에서 여기는 전류 I가 되겠죠. 이 전류 I를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과 같이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를 전류 I를 대입을 하고 그리고 여기 T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초가 흘렀다라고 한다면 5초, 6초가 흘렀다라고 한다면 6을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RC 타임이라고 하는 것도 좀 전에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류 값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임의로 값을 넣어서 꼭 한번 계산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반드시 이 회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바로 여기 해석이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여기가 우리가 스위치를 이렇게 온을 하게 되면은 여기 축전기가 있기 때문에 충전되지 않은 축전기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기는 충전을 시켜주느라고 기전력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잃을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은 이쪽에 저항이 있어요. 저항을 만나게 되면은 열이나 빛을 통해서 다시 또 에너지를 잃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우리는 이거 같이 우리는 킬로프 볼테지 루라고 하는 KVA를 이용해서 우리는 여기를 꼭 한번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회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으면 나머지 문제들은 거기에 상황에 맞게 이렇게 값을 대입해서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틀림없이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를 꼭 한번 여기 충전 방정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를 한번 구해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값들도 한번 변형을 시켜가면서 여러분들이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추가해서 한번 여기를 자세히 잘 이해들을 해두길 바래요. 자, 그러면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